안녕하세요, 프린시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시원하다 리뷰인데요. 지난 3월달에 제가 이 옷 입고 찍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면 한번 보고 와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영상을 찍고 나서 사진관 다녀와서 거기서 줬던 패키지와 함께 저의 느낀 점을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조금 많이 늦어졌어요. 3월에 찍었는데, 그쵸? 제가 늦었지만 그래도 이 리뷰를 꼭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나마 이걸 하고 아직 이야기하지 못한 많은 시원하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것도 차차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은 저의 첫 시원하다. 현재는 지금 패키지가 다른데 그 당시 3월달에 줬던 패키지, 이거 패키지를 개봉해 보려고 해요. 언박싱이라고 하죠. 한번 해볼까요? 선물 스타일의 패키지입니다. 선물 느낌을 내기 위해서가 아닐까라고 추측해봅니다. 이렇게 상자를 열면 아직도 향이 가득해요. 시원하다를 가면 시원하다 특유의 향이 있어요. 그 향을 여기다 뿌려줘요. 더 뿌려달라고 하면 더 뿌려주기도 하고요. 여기도 뿌려줬던 것 같아. 아직도 그 향이 있네요. 이 향을 맡으면 시원하다 거기에 온 느낌? 제가 그날 찍은 사진은 이거예요.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거는 제가 추가 구매를 한 거고요. 사진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 이렇게는 원래 들어있던 거예요. 이거는 시원하다에 대한 안내, 촬영 후 안내사항 이런 거고요. 이거는 처음에 시원하다 왔을 때 제가 형용사 선택했다 했잖아요. 제가 원했던 거는 기록용이었고 싱그러운, 상큼한, 순수한, 발랄한을 골랐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최대한 저를 담고 싶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춰지고 싶은 모습, 나는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는가. 제가 초록색을 좋아하고 초록색과 함께 싱그러움, 상큼한, 순수한, 발랄한 이런 모습을 담고 싶었어요. 짜잔!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찍은 사진은 이렇게 큰 사이즈로도 뽑아주고 이렇게 작은 사이즈, 이건 증명사진 사이즈거든요. 이렇게도 뽑아줘요. 또 이거는 이달의 색을 고르면 이달의 색만 이렇게 하나 더 서비스로 사진이 나가요. 아래 보면 이달의 색, 풋사과, 그리고 그때 달별로 형용사가 이렇게 입력이 돼 있습니다. 저는 이때 혜빈 작가님한테 찍었어요. 그땐 시원 작가님이 촬영을 재개하지 않았을 당시였고 저의 진짜 첫 시원하다이자 저의 정체성을 담는 거는 뭔가 그때는 시원하다 유튜브도 많이 안 봤고 작가님들의 성격이나 이런 거 다 몰랐어요. 그래서 가장 비싼 분한테 받으면 아무래도 실력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그 당시에 가장 비쌌던 혜빈 작가님에게 받았습니다. 혜빈 작가님의 뭐라고 해야 되지? 혜빈 작가님 카드예요. 이게 기본 패키지예요. 형용사랑 이거 사진, 증명사진, 그리고 이런 각종 레코드 관련 이게 시원하다가 사진을 찍는다라기보단 기록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코더즈라고 해요. 그 사진관을. 제가 정확히는 막 아직 저도 시원하다 초보자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정보가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레코더즈 관련된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제가 스티커를 잘 안 붙이는 편이기도 하고 뭔가 이런 거 뜯는 거 아까워서 아직 못 뜯었어요. 근데 언젠가 소중한 물건이 있다면 어울린다면 붙이고 싶습니다. 기본 패키지는 이렇게 큰 사진, 증명사진 이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달의 색 패키지. 형용사도 있어요. 일단 이렇게 패키지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뚜껑을 닫아줄게요. 그리고 이제는 시원하다 첫 사진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는 솔직히 오래되기도 했고 해서 제가 미리 적어놓은 거를 참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인스타그램에다가 모든 작가님의 후기를 올리지 못했는데 왜냐면 제가 생각 정리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도 제가 올린 분들도 있어요. 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후기를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할 말 있으면 할게요. 어제 드디어 시원하다에 다녀왔다. 이달의 색이 초록 계열이어서 초록 계열을 가장 좋아하는 나는 이건 찍어야 한다며 예약을 했다. 급하게 준비한 감이 있긴 해도 나름 옷부터 메이크업까지 이것저것 고민하며 준비했다. 제가 이 고민한 흔적은 시원하다 브이로그에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초록은 모닝글로리 첫 장을 넘기면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색이라고 나오는 그 색 있어요. 실제로 제가 찍은 색깔은 좀 따뜻한 색인데 걔는 조금 차가운 색이에요. 어린 시절 공책을 보다가 눈의 피로를 덜어준다기에 착한 아이라고 생각하며 그 색에 꽂혔다. 진짜 어린 시절에는 진짜 색이 좋아서라기보다 이 색은 착한 아이구나, 이 색은 착한 색이구나 이래서 처음에 꽂혔어요. 그러다가 나중엔 진짜로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처음엔 비슷한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연두 계열이어서 살짝의 아쉬움도 있었으나 이날 내가 사진에서 표현하고 싶음은 상큼하고 발랄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 배경이 뭔가 그 느낌에 더 어울릴 거라는 혜빈 기록관님의 의견을 수용했다. 맞아요. 저는 처음에 모닝글로리 색깔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화면에서는 조금 더 파란빛이 도는데 민트 색깔이거든요. 이것도 좀 쿨톤인데 만약에 배경까지 쿨톤이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 이런 느낌은 연출할 수 있겠지만 따뜻하고 상큼하고 이런 쪽이랑은 멀어질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해서 연두색으로 가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증명사진
규정에 맞출까 하다가 좀 더 제한이 없는 상황 속에서 나를 나타내고 싶어 기록용으로 결정했다. 기록용은 본인이 원하는 분위기에 맞춰 색깔에 맞춰 의상 쉐입인 헤어스타일 다양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또 좀 더 나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각도나 표정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100%의 결과물을 뽑아내고 싶으면 기록용으로 촬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더 제한이 없는 상황 속에서 나를 나타내고 싶어 기록용으로 결정했다. 나는 가장 좋아하는 색을 고를 때 내가 표현하고 싶은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솔직히 가기 전까지도 형용사를 계속 고민했는데 평소 어리다고 철없다고 꾸중도 꼰나더라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잃지 않고 간직하고 싶었다. 난 언제나 순수하게 살고 싶다. 내 첫인상이 상큼보단 무뚝뚝 성격 있어 보이는 인상이 강해서 이거를 잘 살릴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상큼히 도전해봤는데 나름 여러 표정 연습도 그래서 해봤거든요. 근데 역시 카메라 앞에서니 하나도 안 나오고 이렇게 적혀있네요. 근데 저는 좀 남들한테 아이 같은 모습? 뭔가 철없어 보이더라도 저는 좀 밝은 이미지, 좋은 이미지였으면 좋겠는데 제가 막 하이텐션일 때는 그렇게 보시지만 평소에는 조금 시크한 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감정이 좀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고쳐야 하는 점이지만 그런 말을 듣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잘 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촬영할 때 상큼함을 제가 골랐기 때문에 혜빈 작가님이 이빨을 드러내면서 웃을 수 있도록 기분 좋은 걸 상상해라, 좋아하는 사람 누구냐 막 이런 거 물어보시면서 도와주셨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웃으면 경련이 일어나요. 이런 웃음은 괜찮은데 이런 웃음도 긴장하면 이렇게 파르르 떨려요. 근데 이빨을 드러내고 웃어본 적이 없어요. 덧니는 아니지만 치아가 좀 안 바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영상 속에서는 괜찮을지 몰라도 사진으로 정지된 화면으로 담겼을 때 이게 살짝 바보 같아 보이더라고요. 웃으라고 했는데 좀 그게 많이 어려웠어요. 나중에 사진을 촬영하고 셀렉하는 과정에서 웃는 사진도 있었으나 막상 고르게 되는 건 위험 부담이 적은 익숙한 것이더라. 안 그래도 지인들이 인스타 사진이 옷만 다르고 다 똑같다고 그랬는데 제 지인분들이 그러거든요. 인스타 사진 표정이 다 한결같다고. 망가지는 걸 좋아하면서도 망가질까봐 두려워하고 다양한 걸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다양한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걸 어려워하는 나의 성향이 투영된 결과가 아닐까 싶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맞아요. 진짜 저 막 가끔씩 멋대로 살래 이러면서도 사람들이 눈치 보고 사람들 시선은 어떨지 이런 거 되게 신경 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막 충돌하면서 그런 것이 투영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드러내며 웃을 때 아까 말한 바보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저는 솔직히 바보 같다는 걸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뭐 진짜 넌 바보야 이러면 기분이 나쁠지 몰라도 저는 뭔가 바보 같다는 게 그만큼 순수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저는 조금 칭찬처럼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그런 걸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서 싫어하진 않지만 그러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바보 같으면 안 돼, 이뻐 보여야 돼, 이쁘게 보이고 싶어, 망가지면 안 돼 이런 게 있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바보 같으면 뭐 어때? 바보 같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것도 나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아직은 그런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걸 느꼈고요. 근데 제가 진짜 혜빈 기록관님이 정말 감사했던 거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게 사진 셀렉하면서 덧니가 찍힌 것도 있잖아요. 저는 막 이게 영상에서는 나는 봐줄만 한데 사진으로는 아직도 난 적응하기 어렵다. 좀 너무 멍청한 것 같아. 멍청미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막 덧니가 너무 귀엽다면서 이것도 다 매력이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시연하다의 진짜 장점은 자존감이 뿜뿜해져요. 내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좋게 봐주시더라고. 내가 너무 나를 그렇게만 바라봤구나. 그래 이것도 나에게 매력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이 시연하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솔직히 예전에는 덧니가 싫었어요. 이제는 많이 적응됐지만 그래도 아직 완전히 이 덧니를 사랑해주기에는 조금 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혜빈 기록관님이 무표정을 더 잘 지으시네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무표정이 진짜 잘 받는다고. 그리고 그때 당시엔 제가 조금 우울했어요. 나는 뭐 표정을 담고 싶은 게 아닌데 따스한 행복이 느껴지는 이런 웃음을 짓고 싶은데 진짜 나한테 그거는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우울했었는데 근데 이것도 굳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다음번에 그걸 컨셉으로 잡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나의 개성이고 그게 나의 자랑, 나의 매력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컨셉과 스타일링을 고민하면서 머리도 내가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비싼 돈 주고 찍는 건데 이왕 작정하는 김에 머리도 맡기자 하고 미용실에 갔는데 제가 브이로그에서도 헤어스타일 예찬이 나와요. 근데 진짜로 처음 해보는 스타일이 어색했지만 보면 볼수록 이뻤고 이 머리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전 혼자 갔어요. 이때가 코로나 막 언제 시기였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 어쨌든 코로나 이후이기도 했고 전 살짝 혼자 잘 놀러 다니거든요. 혼자 갔는데 대기 시간이나 끝나고 뭐 이럴 때 혼자라서 많이 낯가리고 그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직원분들이 그 당시 문화생분이나 뭐 직원분들이 다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사진도 이쁜 사진 막 많이 찍어주시고 그랬어가지고 정말 저는 편한 마음으로 수다 떨다가 집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고 마지막 총평을 이렇게 달았는데요. 사진을 곱씹어보니 만족스러우면서도
스스로에 대한 아쉬움, 웃음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사진을 보면 볼수록 좀 아쉬우면서도 나답네 라고 느껴지는 게 볼 때마다 너무 이뻐 이러다가 근데 조금 이런 생각도 들다가 근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볼 때마다 깊이 생각할 때마다 생각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저는 좀 매우 신기했습니다. 이번 사진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건 웃음 속에서도 또렷하면서 당당한 눈빛인 것 같다라고 적혀 있어요. 주변에서 평소 나한테 걱정을 많이 해주는데 저는 자주 흔들리더라도 그 뿌리는 나름 굳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진 속에서 그래 보였어요. 제가 느꼈을 때는 눈빛이 좀 굳건해 보였다고 느끼거든요. 그게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눈빛이 마음에 들었다고 후기를 달아놨네. 제가 이후에도 시원하다를 계속 찍었거든요. 그 시원하다 후기도 짧든 길든 같이 담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시원하다 영상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 이상으로 프린샤였습니다. 안녕.